공연을 보러 오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곧 서울대 연극당의 46회 정기 공연 비평가가 시작됩니다. 공연에 앞서 안내사항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은 꺼서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관객과의 대화는 삼가주세요. 작은 말소리나 불빛도 다른 관람객에게는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중에는 밀어나오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공연은 약 100분간 인터미션 없이 진행됩니다. 그럼 사연당의 비평가 지금 시작합니다. 뻥뻥뻥뻥. 누구시죠? 스카르파입니다. 누구요? 스카르파예요. 스카르파? 여기 뭐하러 오신 겁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린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요. 오늘 밤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팬들과 함께 당신의 성공을 지키셔야죠. 박수가 15분 동안 계속됐어요. 그것도 기립 박수가요. 당신이 인사를 하러 무대로 나왔을 땐 정말이지 극장이 무너져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친구들이 축하해 주려고 찾고 있을 겁니다. 돌아가세요. 나는 당신의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폴로디아. 박수가 15분 동안이나 계속됐죠? 기립박수가요. 내가 인사하러 나왔을 땐 극장이 무너져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밤에 증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질 수가 없죠. 당신 때문에 내기에 졌어요. 10년 전 내 마지막 작품을 보고 당신은 지독한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해놓고서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내 작품을 보러 오실 줄 몰랐어요. 지독한 호평이라고요? 화장하지 마세요. 내가 이 소리에 확신이 없었다면 당신의 그 비평 때문에 전부 그만둬버렸을 거예요. 내 비평은 관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심사위원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죠. 당신한테 상이란 상은 전부 몰아줬으니까요. 그 작품 덕분에 당신은 더 이상 글 한 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과 명예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10년 동안 침묵을 지킨 것도 그것 때문이란 사람도 있습니다. 난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당신은 돈과 명예 때문에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닙니다. 오늘 무대에 올린 작품도 명예나 돈을 추구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당신은 둘 다 얻게 될 겁니다. 10년 전의 성공은 이번 작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뒤죽박죽인데요. 서열이 있습니다. 훌륭한 작품 순서죠. 혹시라도 화제가 발생하면 어디서부터 가방에 넣어야 할지 알 수 있게요. 첫 번째는 리어 왕, 지당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꿈, 말할 것도 없어. 세 번째부터 불확실해요. 오늘은 세자매지만 어제는 안티고네였습니다. 상상한 것과는 좀 다른요. 당신 집이 이런 곳일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상상을 하신 겁니까? 동굴이라도 상상하셨나요? 오후가 되어 극장을 향해 동심원을 그리며 날아가는 독수리. 그런 독수리가 나오는 동굴인가요? 아니면 내가 개걸스에 먹어치운 배우나 연출, 작가들의 뼈라도 뒹굴고 있을 줄 아셨나요? 보시다시피 여긴 신괴물이 사는 동굴입니다. 대단히 불길한 곳은 아니죠. 너무 평범한 집이라 실망하셨습니까? 순진한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명성을 망쳐놨다는 걸 아실 텐데요. 꿈과 명성이요? 과대평가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라곤 본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내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홍보 가치를 잃었어요. 내가 호평을 하든 이제 이 바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때 내가 스타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죠. 볼로디아가 이거 뭐라던데? 볼로디아가 저건 끔찍하대. 성공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명성을 쌓아 올렸다가 단숨에 허물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었죠.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런 시절은 끝났어요. 내가 어떤 영국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들 누가 신경이라도 쓴답니까? 난 그저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널브러진 한 마리 개처럼요. 어느 날 내가 쓴 평론이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요? 애초에 내 평론을 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당신이 걸고 넘어섰던 모든 사람들이 그 평론을 읽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요. 작가, 연출, 배우 모두가 당신 평론을 읽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면 당신의 그 무능을 비웃어주기 위해 읽겠다고 해요. 사실 그 사람들은 당신 평론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점수 발표하길 기다리는 학생들처럼요. 당신에게 좋은 평을 들으면 날아갈 것 같고 나쁜 평을 들으면 땅속 깊이 꺼져버리죠. 하지만 진짜로 재밌는 건 말입니다. 당신이 잘했다고 해주면 스스로도 잘했다고 확신하게 되고 잘못했다고 하면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난 그걸 볼로디아 효과라고 불러요. 당신 평론을 읽지 않겠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볼로디아 효과로 고통받고 있죠. 나는 당신 평론을 읽어요. 물론 다른 방식이에요. 당신이 내 작품에 해줬던 평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 본 작품의 평론을 쓰실 건가요? 회계장부에 쓰는 겁니까? 난 항상 여기 숫자들이 가득 적힌 페이지의 뒷면이라 씁니다. 어머니가 쓴 장부책들이죠.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매트로 극장의 경영자였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경영자가 아니라 매표소 직원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책들을 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난 지금의 용도로 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958년 3월 13일 어머니는 입장권을 몇 장이나 팔았을까요? 저야 모르죠. 어디 보자. 첫 번째 공연은 420장, 두 번째는 514장. 1950년대는 메트로폴 극장의 전성기였죠. 이 창문 수리해야겠습니다. 이러군요.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 당신이 좋은 평을 써주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텐데요. 당신 말대로
아이러니합니다. 그 누구도 나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준다고 해도 돈은 절대로 주지 않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당신은 작품을 보고 바로 평을 쓴다. 극장을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겨도 세상이 무너져도 극장식으로 와서 평문을 쓴다. 맞습니까? 극장을 나오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생겨도 세상이 무너져도 맞습니다. 당신은 참 건조하게 일하시는군요. 난 말입니다. 이 소중한 친구가 곁에 없으면 단 한 줄도 쓸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단어 찾는 걸 도와주거든요. 뭘 찾으시죠? 단어요? 와인 따개요? 적당히 해야지. 와인에는 악마가 들어있어요. 마시다 보면 다리에 힘도 풀리고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문에서 뭐라고 떠들까요? 작품이 초연된 날 밤 작가가 비평가의 집에서 사망. 아니면 작품이 초연된 날 밤 작가의 방문을 받은 비평가 사망. 마침내 결심을 하셨군요. 다행입니다. 네? 뭘요? 다가서기로 한 건 말입니다. 당신 항상 날 멀리하지 않습니까? 다른 비평가들은 작가가 연락하는 걸 피하기도 합니다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비평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동료 요즘 몇몇은 참 민망할 정도로 아부를 떨죠. 하지만 그런 건 내 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한테 아부를 떠는 건 침을 뱉는 것만큼이나 쓸데없는 일입니다. 당신 작품의 성공을 위하여 예전에 어떤 작품이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가는 밤이면 메트로폴 극장의 감독은 막이 내릴 때쯤 우리 아버지한테 공연이 잘 될지를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의 예측은 빗나간 적이 없거든요. 티를 받고 좌석으로 안내해주는 사람은 그 공연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모일지 어떨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죠. 아버지는 관객을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나한테도 알려주곤 하셨죠. 객석의 호흡을 듣고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객석에 배운 사람들로 가득 찼어. 아니면 오늘 관객은 마음이 딱딱하구나. 성공일 겁니다. 당신이 자기 일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 일을 잘 알고 있다. 칭찬입니까? 아니면 질책인가요?
내가 무슨 기계 다루는 법이라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당신은 기계를 다루는 법을 아주 잘 알죠. 관객들은 배우들과 연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감동해야 할 때 감동하고 아름다운 문장에 박수를 보내고 당신 작품은 아름다운 문장들과 기막힌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결말 부분에서는 나부터가 벌떡 일어나서 브라보! 라고 소리칠 뻔했어요. 관객들의 길 15분간의 박수세. 이 일을 막 시작했을 땐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처음 내 작품을 무대에 올렸을 때 중간에 나가버린 그 남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영화관에서 나가는 거야 별일도 아닙니다. 극장에서 나가는 건 끔찍하죠. 영화관에서 관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극장에서는 왕이에요. 오래전부터 이런 줄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 도중에 어떤 관객이 나가려고 한다. 맥베스나 레이디 맥베스 의상을 입은 배우가 무대를 박차고 달려가다 관객을 붙잡는다. 저기 왜 나가시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도 공연이 계속된다. 당신이 정말로 그걸 쓴다면 미안하지만 난 안 보러 갑니다.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연극은 이제 지겨워요. 셰익스피어도 그런 작품을 몇 개 쓰긴 했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은 작품들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극에 관한 작품은 연극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재미있는 겁니다. 이건 연극에 대한 작품이 아닙니다. 명예에 대한 작품이죠. 죽음으로 끝날 겁니다. 명예를 다룬 작품은 죽음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저 사실 공연하는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평론에 뭐라고 쓸지 추측하면서 당신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 시간만 기다리세요. 대신문에 나올 겁니다. 12시가 되면 편집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공연평을 불러달라고. 구신사람이라 구식을 읽어야죠. 막이 내리고 자정이 되면 전화가 울리고 볼로디안 평론을 불러준다. 인쇄가 들어가는 마지막 시간이 자정이거든요. 나는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가끔은 말로 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 이번엔 금방 적당한 단어들을 찾을 것 같네요. 당신이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벌써 찾았겠죠? 당신이 가면 찾을 겁니다. 당신이 그 단어들을 찾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려고 여기 온 겁니다. 당신이 조조해하는 부분이 우쭐해지는군요. 그만큼 내 의견이 당신한테 중요하다는 거겠죠. 가장 먼저 알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번호를 적으세요. 다 쓰고 나면 바로 당신한테 전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난 당신 의견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내일 신문에서 볼 겁니다. 난 당신 평론을 읽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저기 앉아서 보시죠. 앉을 필요 없습니다. 이 직업 때문에 특이한 경험을 하고 납니다. 한 번은 길 한복판에서 어떤 여자에게 따귀를 맞은 적이 있어요. 어떤 배우의 부인이라는데 내가 불공평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주먹을 쥐어불고 말하더군요. 당신이 내 아이들 빵을 훔쳐왔어. 당신이 내 아이들 빵을 훔쳐왔어! 그거 굉장한 줄거리인데요? 어떤 배우의 부인이 비평가에게 따지려 합니다. 결국 그를 죽인다. 내가 피하지 않았더만 정말로 죽었어 너가 생명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상황인가. 배우의 부인이 아니지 배우의 딸이 여자아이가 어린 성녀가 모욕당한 사람들의 성녀가 폭군을 찾아온다. 복수를 위해 폭군을 죽이기 위해 명예를 다룬 작품은 죽음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백수 같은 여자는 명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빵에 대해 얘기했죠. 당신의 아이들 빵을 훔쳤어! 살면서 흥미로운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보는 데서 일하는 걸 좋아하시나 보죠? 우리 집 수도수리공은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안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본 동안 글을 쓰는 건 초등학교 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평론을 쓰는 것도 그러한 일이죠. 실례지만 방해하시겠습니다. 그냥 말없이 보기만 할 테니. 이봉평, 당신은 작품 쓰는 걸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부탁했나요? 맙소사, 너무 무례했군요. 손님한테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았다니 뭔가 빨리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이 시간엔 야식을 먹지 않아요. 좋은 연극은 먹는 걸 잊게 만듭니다. 나쁜 연극은 입맛을 빼고요. 오늘 밤 같은 공연을 보는 건 정신과 위장을 위한 짧은 휴식이죠. 매일 밤, 난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극장에 갑니다. 다른 비평가들은 배우나 연출, 작가를 할 수 없어서 비평을 해요. 아니면 그저 다른 일을 찾지 못해서 비평을 하죠. 하지만 나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나한테 돈을 주고. 액수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돈을 주죠. 재미있어 보이는 작품을 골라서 본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합니다. 일할 때 아주 즐거운 마음이에요. 뭔가를 쳐부수려고 극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작품이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독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 독자가 남아있다면 말이죠. 공연이 허락하는 만큼은 찬사를 보냅니다. 나도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쓰는 건 힘들어요. 수년간의 작업을 한순간에 땅에 떨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혼자서 맞게 일되면 즐거워하는 동료들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두들겨 팰 때 행복하고 칭찬해야 할 때는 괴로워합니다. 예술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참 권력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권 납치되는 경찰, 사형을 선고하는 독재자처럼. 난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게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게 내 사명이니까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 건 압니다. 나도 감춰주는 건 싫어요. 당신이 화내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시 쓴다고 해도 난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시 쓸 겁니다. 정직한 비평가에게 적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직하게 살려면 친구보다 적이 더 많을 수밖에요. 사람들은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면 미쳐버린다. 친구를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우정이란 건 거의 항상 거짓말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난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아버지는 언제나 나한테 평가받는다고 느끼셨죠. 그래서 매일 엄청 많았어요. 항상 변호해 주시는 어머니조차 나를 환장 취급했죠. 손님들이 오면 나를 숨기셨어요. 연극하는 친구가 없다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는 비평가들입니다. 몇 번이나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동료들이 칭찬하거나 비난한 공연들, 그것들은 내가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비평가는 자기가 건 내기들로 반가름 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내가 옳다는 게 밝혀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훌륭하다고 말했던 부분은 살아남고 형편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사라집니다. 항상 그랬어요. 나의 방문. 그러니까 볼로디아의 공론이 뭔지 아십니까?
수년간의 노력을 듣고 발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의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극장에 갑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지지하고 싶지도 공하고 싶지도 않다. 나, 내 생각, 그 모든 것을 길거리에 버려두고 객석에 앉는다. 막이 오를 때면 나는 진공 상태입니다. 느낌, 상상, 기억, 그것들 전부를 비워내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무대 위의 사건들로 채웁니다. 또 어떤 때는 작품이 내면의 격정을 일으킵니다. 또 어떤 때는 작품이 날 압도하지 못해요. 그런 거 완성작이 아니라 초벌 스케치인 겁니다. 그러면 난 작품이 가르치는 길에서 벗어난 나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연기한 등장물, 다른 형태로 연출한 공연, 다르게 쓴 텍스트를 상상해요. 조금씩 조금씩 내 머릿속에서 다른 작품이 자라납니다. 지금 무대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커다란 작품이 말입니다. 이게 답니까? 짧은가요? 단어수가 존경심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세요? 한 단어로도 충분할 수 있죠. 최근에 이렇게나 칭찬하는 평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만에 이런 작품을 본 거죠? 좋습니다. 한 문장 더 쓰죠. 마지막 한 문장이 없었다면 그저 그런 인색한 평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한 문장으로 전쟁을 선포했어요. 처음부터 당신 평론은 권투에서 상대방 사타구니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이 바닥에서 쫓아내기라도 할 것처럼 점점 더 심하게 공격했죠. 오늘은 나를 깔아뭉개는 당신의 그 강박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대신 당신이 진짜로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대신 절망적이고 처절한 할퀴기를 시도하시는군요. 나뿐만 아니라 내 관객들을 상대로 공연을 보고 기립해서 박수를 친 관객들 한 명 한 명한테 말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내보내세요, 볼로디아. 이건 당신의 마지막 평론입니다. 당신이 써보세요. 네. 내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펜을 돌렸다는 걸 증명해주세요. 당신은 날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정심이나 분노로 평론을 쓰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나 기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연극에 대한 절대적인 관념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당신을 싫어하더라도 평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가 당신 작품의 가치를 알아볼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심지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당신은 날 모욕하는 겁니다. 열두 시까지 쓰면 됩니다. 당신이 쓴 단어 하나하나가 내가 쓴 걸로 나갈 겁니다.
자, 스카파. 내일 신문의 평론가를 공백으로 둘 생각은 아니죠? 당신 작품에 형벌을 내리는 기분일 겁니다. 작품에서 건질만한 게 없었나요? 결점이 너무 많은 작품이라도 잊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면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한 인물, 한 장면. 아니,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한 문장도 없는 겁니까? 좋아요. 작가가 작품을 쓴 데들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 동료들은 그 시간에 대해 높게 평가합니다. 예술과 노력과 헌신! 하지만 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줄 몰라요. 할아버지가 성 모자를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30년? 하루? 관객을 고려해야 될까요? 기립에서 15분간 박수. 모두 백지보단 낫습니다. 평론이 없는 것보단 신랄한 평론이 낫겠죠. 힘내세요, 스카르타. 당신 작품에 내가 보지 못한 뭔가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12시까지입니다. 아름다우면서 잔인한 일막이 몰락해가는 권투에 대한 열정적인 서사를 전한다면 이 막은 짜고치기 하는 속어 그대로 가짜 권투 시합이다. 마찬가지로 여성 인물도 가짜다. 몰락해가는 권투에 대한 열정적인 서사? 정말로 일막에서 본 게 이것뿐입니까?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공연이 궁금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예쁜 무대라니. 연출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온통 예쁜 것들로 채웠죠. 생각이 없다는 걸 감춰야 하니까요. 연출이 관객과 배우들, 아니 자기 자신조차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 감춰야 했어요. 1막 무대에는 피 묻은 수건, 치아 모델과 분노를 뱉어낼 세수태야 몸들을 확대시켜 보여줄 거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벽에는 위대한 심편들이 패배했던 밤에 찍힌 사진들이 로키 마르시안을 발 안에 쓰러진 조 월컷, 그리고 카메라 앞에 무너진 잭 샤키, 소니 리스턴에게 넉아웃된 플로이드 패터슨. 그 빛바랜 사진들은 타오베스와 그의 제자들 주변을 감시하는 유령들입니다. 타오베스와 그 제자들도 사진 속 남자들만큼이나 유령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천장에 걸린 샌드를 놓치고 공격을 연습합니다. 타이틀, 돈, 끝내주는 여자들을 공부해요. 타오베스의 체육관은 그런 곳입니다. 으스스한 공간, 밤이 되어 떠나버린 학생. 타오베스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사진 속 유령들에게 둘러싸인 채 에릭 주위를 조용히 움직이는 타오베스. 그런 무대였다면 당신은 몰락해가는 권투에 대한 열정적인 서사, 그 이상을 왔을 겁니다. 난
난 별거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권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겸허합니다. 고통과 피, 두 남자가 어떻게 치고받는지 보려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 알아야 할 건 다 알고 계시네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동안 두 남자가 서로 치고 받는다. 그게 다예요. 고통과 피 그런 걸 여기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크게 읽어만 주세요. 정말로 일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대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부탁드립니다. 극장에서 본 건 잊어버리세요. 조금 숙여봐. 그 정도는 아니고 왼쪽으로 틈만 두라는 거야. 그렇지. 공간을 열었죠. 잠시만. 에릭의 대사를 읽으시는 게 낫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타우데스를 맡을게요. 밤. 다른 학생들은 이미 몇 시간 전에 돌아갔다. 하지만 타우베스와 에릭은 아직 쉴 생각이 없다. 펀치 자세를 수정해야 한다. 조금 숙여봐.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왼쪽으로 틈만 주라는 거야. 그렇지. 공간을 열어주는 거야. 빠르게 몸을 날려야 한다. 미는 힘은 어깨에서부터 나와. 팔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깨. 주먹은 어깨에서부터 나와. 자, 봤어? 이제 네가 해봐. 다시. 그렇지. 다시. 좋아졌어. 내일은 오른쪽을 하자. 가서 샤워해. 에릭. 춥겠다.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면 해야지. 여기 온 지 2년이 됐어요.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다른 애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봤다고요. 심지어 저보다 못하는 애들이. 하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지난 토요일 시합에서 이겼으니까 프로 자격증만 명단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했어요. 명단을 3번 읽었는데 내 이름은 없었어요. 네가 체육관에 처음 온 날 권투 선수가 되고 싶다는 네 말에 모두가 웃었지. 살면서 너처럼 권투 선수로 안 보이는 사람은 못 봤거든. 눈빛. 바로 그 자신감 있는 눈빛만 빼고 말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너 보고 여기 있으라고 한 거야. 넌 권투 선수의 눈빛을 가졌으니까. 넌 금세 권투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아주 빨리 배웠고 몸도 바뀌기 시작했지. 게을러져서 여자들이 너무 많이 보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여자가 네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걸 넌 깨달았어. 지난 토요일 오랑부까지 이렇게 생각했어. 할만하다. 발올림 펀치력 할만하다. 6라운드에 들어가서 생각을 바꿨지. 발 주먹 다 좋아. 심지어 훌륭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여기. 네 문제는 여기에 있어. 오라운드까지 넌 내가 가르친 대로 했어. 6라운드부터 내 말을 안 듣고 관중 소리 듣기 시작했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관중 소리 듣지 말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욕구 때문에 넌 바보짓을 한 거야. 관중은 네 이름을 소리쳐 불렀고 넌 이성을 잃었어. 사람들이 아우성치니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바보 같은 공격을 해서 힘을 낭비한 거야. 상대 선수는 겁먹지 않았어. 너무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지. 하지만 넌 방어한 걸 잊었다. 7라운드에서 왼쪽 다리에 경련을 느끼기 시작했고 8라운드에서 입을 2번 벌렸어. 지는 건 죄악이 아니지. 네가 패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게 죄악이야. 패배한 뒤에 관중들을 쳐다볼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질 생각이 없으니까요. 언제가 됐든 넌 지게 될 거야. 그날은 가장 힘든 날이 되겠지. 패배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게 KO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난 프로 자격증을 원해요.
콜리리들과 싸우는 건 지겨워요. 참아, 에릭. 널 권투 선수로 만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난 아니에요. 준비됐어요. 넌 준비되어 있지 않아. 너희가 좀 돌아가는 프로라면 널 다운시킬 거야. 이 나이에 나라도 널 다운시키겠다. 몰락해가는 권투에 대한 열정적인 서자? 당신 눈에 싸우는 것밖에 안 보여요. 두 남자가 글러브 4개가 걸린 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손에 붕대를 감아주고 그 손을 들어 다시 펀치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몸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보이지 않나요? 이 몸을 보여주는 것도 싸움의 일부입니다. 에릭의 몸, 연출은 이 몸을 문신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전형적인 체육관 소녀처럼 움직이게 만들죠. 하지만 체육관에서 에릭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자기 주먹만 신뢰합니다. 내 눈엔 문신 없는 깨끗한 몸이 펀치를 맞기엔 너무 예쁘장한 몸이 보입니다. 에릭은 챔피언 벨트를 꿈꾸며 길거리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배관이와 달라요. 에릭의 목소리와 몸가짐에서는 소위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평탄한 과거가 묻어납니다. 물론 에릭이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죠. 그런 에릭이 피냄새에 불려서 타오베스의 체육관에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행복한 운명이 예정된 아이가 싸움은 동물로 변한다고? 왜? 어떻게? 이게 에릭의 수수께끼입니다. 타오베스의 수수께끼는 뭘까요? 연출이 보고 싶어한 건 단순합니다. 삐뚤어진 코, 튀어나온 눈,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어두컴컴한 길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험악한 인상. 사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아주 착하다. 뭐 코가 부러져야 할지 눈꺼풀이 부어올라 할지 난 잘 모르겠어요. 코치가 되기 전 선수로 뛰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상대가 자기 얼굴을 건드리기도 전에 링에서 끌어내릴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공연 초반에 말했습니다. 아무도 링 위에 있던 타워베스를 기억하지 못한다. 어쩌면 한 번도 싸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타워베스의 수수께끼는 이겁니다. 이 분야의 기술들에 통달한 사람이 왜 싸우는 것을 그만뒀는가? 주먹이 너무 약해서? 아래턱이 유리로 된 건가? 두려워서? 언젠가 아주 먼 곳에서 싸우던 걸까요? 이 남자는 링에서 쓰러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상대방에게 펀치를 날리는 동안 그의 시선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에릭의 시선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대체 이 남자들은 링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카메라도 마이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오늘 밤 이 네모난 링크에서 벌어질 일을 전할 수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속임수를 쓸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응원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속 권투 선수들만이 이 싸움의 유일한 증인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싸움이 끝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발 아래 쓰러질 때 등 뒤에서 환호하는 소리도 박수치는 소리도 승자에게 열광하는 여자들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중요한 걸 위해 싸웁니다. 타이틀이나 돈다발 따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위해서요. 비록 내일이 되면 아무도 링 위에 있던 이 두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각자의 코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타오베스가 링 중앙으로 한 발 다가섭니다. 심판도 관중도 종소리도 시간 제한도 없는 오로지 KO만이 인정되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두 남자의 글러브가 서로 부딪히고 앱이 좌우 앞뒤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타오베스는 발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힘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죠. 앱이 좌우 앞뒤로 머리를 쳐서 막 뛰어다니다 힘이 빠지게 기다리는 겁니다. 앱은 타오베스를 쓰러뜨리는 욕망으로 가슴이 터질 지경이에요. 머릿속을 울리는 스승의 목소리만이 그를 멈추게 합니다. 침착해. 서두르지 마. 어떻게 상대를 이길 수 있을지 상대가 빈틈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 서두르지 마. 좌우, 앞뒤, 침착해. 상대는 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가 실수하길 원하는 거야. 서두르지 마. 결국 에릭이 주먹을 날립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타오베스가 에릭을 껴안습니다. 에릭의 몸 위에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요. 에릭의 주먹은 모래를 스치듯 방향을 잃죠. 한 방 제대로 먹이려면 거리를 둬야 한다. 세 발짝 물러서서 타오베스가 주먹을 내립니다. 뭐하세요, 할아버지? 무서워했어요? 내가 무서워요? 타오베스는 다리가 금방이라도 무거워질 거란 걸 알아요. 어깨가 아프다.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려야 한다. 하지만 팔에 힘이 있을지 자신이 없다. 물 한 모금! 목덜미에 낼 젖은 스펀지 조각을 준다면 영혼도 팔겠어. 뭐하세요, 할아버지? 내가 무서워요? 오른쪽으로 주먹을 날릴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후 주먹이 날아가고 에릭은 피합니다. 근데 틈이 생깁니다. 에릭을 놓치지 않아요. 타오베스의 머리 위로 주먹을 날립니다. 우린 이 모든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연출이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싸움이 시작될 때 무대를 어스름하게 처리하고 당신의 동료들이 그림자들의 아무라고 할 것들을 보여줬어요. 구타와 고통, 피 대신에 그림자들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구타, 고통, 피. 극장에서 그것들은 다 가짜예요. 하지만 관객이 원하면 진짜가 됩니다. 관객이 원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배우의 일이죠. 관객이 원하면 무대는 구타와 고통, 피로 가득 찰 거예요. 관객이 원하면 찢어진 눈썹에서 피가 솟구칠 겁니다. 타오베스는 날아오는 주먹을 보지도 못할 거예요. 즐거리면서 한 대 맞고 두 대 더! 맞을 때마다 분노가 커져갑니다. 그의 자부심, 에릭에 대한 자부심도 커져가죠. 분노에 차있던 그 꼬마 녀석이 남자가 된 겁니다. 타오베스가 그렇게 만들었죠. 강철 같은 발, 무용수 같은 발동작, 타오베스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게 부족해. 저놈은 아직 권투 선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왼쪽 얼굴로 정확한 선수가 연달아 나갑니다.
펀치를 되돌려줄 시도조차 못해요. 온 힘을 다해야 겨우 몸을 가릴 수 있을 거죠. 에릭은 사방에서 나타납니다. 타오레스는 하복부가 아파옵니다. 얼굴은 불타오르고 당장 입고 그런 벗어 던지고 싶어요. 심장이라도 뽑아버리고 싶겠죠. 하나 둘 한 대 한 대가 가슴에 떨어지는 망치 같습니다. 아니, 난 이렇게 있지 않겠어. 중소리가 울리게 하는데 에릭이 콩으로 물러가 타오베스가 숨을 쉬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타오베스는 휴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링 한가운데 서 있죠. 손은 방어 자세로, 입은 벌린 채 헉헉대고, 무릎은 후들거리고, 다리와 관자놀이가 쑤셔옵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을 경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느끼지 못했던 희열을 느낍니다.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오래전 꾸었던 품을 한 조각씩 돌려받는 것 같습니다. 공기를 가로지르는 팔, 입속에 고이는 피의 맛, 계속 살아가게 해주는 어떤 꿈, 그런 꿈만입니다. 에릭은 왼쪽 펀치를 귀에다가 오른쪽 펀치를 갈패에 납니다. 서둘러 끝내고 싶습니다. 타오베스의 독이 나는 펀치! 그는 천천히 쓰러집니다. 하나, 둘, 셋, 넷! 타오베스가 간신히 무릎을 세웁니다. 6, 7! 에릭이 도움의 손길을 받습니다. 타오베스는 거절합니다. 일어섰는데 도움은 필요 없어. 제대로 섰나? 눈앞에는 그림자들만 아른거립니다. 저 그림자들 가운데 누가 에릭이지? 또 쓰러지면 난 일어설 수 없을 거야. 타오베스가 생각합니다. 멀리서 거리를 유지해야 해. 앞이 안 보이는 공처럼 팔을 흔듭니다. 에릭은 휴식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하나, 둘! 비가 얼굴을 덮습니다. 코치가 있었다면 수건을 던졌겠죠. 심판이 있었다면 경기를 중단시켰을 겁니다. 하나, 둘. 타오베스는 패배를 인정하고 팔을 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링의 줄을 찾아 뒤로 걸어갑니다. 줄 위에 팔을 행주처럼 걸쳐요. 바로 지금입니다. 에릭은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란 걸 알아요. 자, 지금이야. 다리가 맞춰주지 못해서 몸을 줄에 기대고 있지. 에릭, 앞으로 가. 넌 지쳤어. 하지만 숨길 줄 알잖아. 입을 벌리지 마. 앞으로. 에릭의 힘이 엄척하며 링을 향해 걸어갑니다. 타오베스는 최후의 한 방을 날리러 오는 에릭을 봅니다. 쏟아지는 에릭의 펀치. 하나, 둘! 타오베스를 짓누릅니다. 머릿속에서 10만 명의 관중이 에릭의 이름을 외치며 일어섭니다. 하나, 둘! 끝이야, 에릭! 지금이야! 들어가! 지금이야. 타오베스도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해. 타우베스는 왼쪽 주먹에 자기의 전부를 겁니다. 눈에서 터지는 피가 섞인 고통. 에릭이 느끼는 건 그것뿐입니다. 침묵과 어둠이 에릭을 감쌉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관중의 고함 소리, 타우베스의 얼굴, 세상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쓰러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요. 타우베스는 물음을 터뜨리지만 에릭은 알지 못합니다. 그걸 해낼 배우들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두 번째 공연은 못해요. 당신이 꿈꾸는 배우들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는 그런 배우들을 위해 쓴 건 잘한 겁니다. 언젠가 나타날까요? 가장 어려운 건 구타, 고통, 피가 아닙니다. 존재감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얼굴을 찾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을 굴복시켜 고개 숙이게 만드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육체 말입니다. 행복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실패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두려움. 여기는 링이 아닙니다. 꿈이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곳이죠. 에릭과 타우베스는 자기 자신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두 사람은 자기 중심과 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인 두 사람이 세상에 대항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신이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과정을 참지 못해요. 사는 걸 증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싸울 때만큼은 날아다닙니다. 더 이상 목숨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 무드에 그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들 품속에서 다른 신이 자라납니다. 동시에 한 대 한 대가 고독을 향한 한 걸음 인도하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 아래 쓰러지면 두 사람을 집어삼킨 깊은 바다가 열립니다. 그래서 에릭이 쓰러졌을 때 타우베스는 우는 겁니다. 거기서 막을 내려야 했어요. 그때는 의심했었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그 여자는 무대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작품 전체를 그 여자를 위해 썼습니다. 작품 전체가 그 여자를 위해 써진 거라고요. 아름다우면서 잔인한 1막이 몰락해가는 건축에 대한 열정적인 서사를 전한다면 2막은 짜고치기라는 수고 그대로 가짜를 주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인물도 가짜다. 여성인물도 가짜다. 어떻게 이렇게 거만하게 표현할 수 있죠? 당신이 뭐라고 어떻게 진짜고 가짜인지를 판단합니까? 이건 평론이 아니에요. 검열이죠. 검열 많이 내고 싶으세요? 당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건 쌉이 금지하였고요. 펜이 아니라 가위가 필요하시겠네요. 당신 작품이 여자에서 망했어요. 그 여자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무대는 사실과 다 있었습니다. 단지 술병이 걱정이었을 뿐이죠. 나는 그 술병 때문에 최악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병을 두고 생각했죠. 스카르파, 안 돼요.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에 모조리 풀어내려고 인물들을 취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행히 그 술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인물들은 알코올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괜찮았어요. 거의 완벽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여자였어요. 여자가 무대에 나온 뒤로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등장인물과 그 인물을 연기한 배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배우가 타우비스의 여자 역할을 원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나 연출 찾아봤습니다. 그 배우는 절대로 안 돼요. 쪽쪽이는 눈으로 돌아다니면서 과장된 연기를 할 겁니다. 결국 예상보다 형편없었죠. 나는 무대를 몽유병 환자처럼 헤매고 다녔지 않았어요. 손은 어떤가요? 그 손! 쉴 새 없이 움직이던 그 왼손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 오른손도 잘라버려야죠. 더 최악인 건 연출이 배우에게 압력을 가해서 옷을 홀딱 벗겨버렸다는 겁니다. 난 여자가 옷을 벗는다라고 썼지 알고 배우를 쓰지 않았어요. 네, 압니다. 당신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도 그런 작가를 경멸해요. 모든 잘못을 연출이나 배우에게 돌린 작가들이요. 하지만 그 배우는 정말로 문제였어요. 배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는 훌륭했어요. 훌륭했다. 내가 했으면 훨씬 더 훌륭했겠네요. 내가 했다면 가짜같이 알았겠지만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물이에요. 누구든 당신 작품을 보면 당신이 한 번도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아차릴 겁니다. 당신은 한 번도 여자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가까이서. 내면에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가짜 같은 인물을 썼을 리가 없죠. 이 시대 여성들에 대한 진부한 테마들을 한 인물 안에 우겨넣고 싶었다면 그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부함이 아니라 직접이고 감수성 여린 여자를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요.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접이고 감수성 여리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천박하고 천순한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관객들이 박수를 친 겁니다. 여자 냄새가 나진 않는데 이 집에 여자가 안 들어온 지 얼마나 됐죠? 나한테 여자 냄새가 쓰자고요? 당신이요? 당신이 누군데요? 물론 나보다 당신이 많은 여자들을 만났겠죠. 하지만 난 당신이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은 몰라요. 당신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여자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것을 당신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다 맞습니다. 상상조차 못하겠어요. 틀림없이 아주 흥미로운 여자겠죠? 어디 있죠? 그 여자는 왜 이 집에 없는 겁니까? 우리 관계의 깊이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이야기하면 당신은 비웃을 겁니다. 당신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나에게 남녀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도 오직 몇몇 순간에만 그런 경지에 이르렀어요. 난 그 중에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당신 인생의 모든 여신들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런 사랑을 했다면 여자한테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았겠죠. 그럼 어떻게 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언어부터. 당신은 그 여자의 언어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반복하는 그 구절, 노래할 줄 알면 살아남을 텐데. 노래할 줄 알면 살아남을 텐데. 여자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노래를 찾아다닙니다. 능력이 안 되는 배우라면 수강스러워지만 절대이죠. 하지만 몽유병 환자 같은 시선,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손짓이 인물에게 확실한 인상을 부여합니다. 실성은 여자라는 인상이요.
노래할 줄 알면 살아남을 텐데. 당신은 배우에게 빚을 진 겁니다. 관객들이 대사를 듣고도 샤카이 목을 따내지 않았으니까요. 생각 이상으로 이해가 부족하시군요. 미친 여자라고요? 미친 여자가 아니에요.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에릭이 한적한 공원에서 여자를 발견하고도 감히 다가가지 못한 거죠. 에릭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가장 존중하니까요. 더 이상 일방의 에릭이 아닙니다. 이제는 끝없는 미래를 가진 소년이 아니에요. 그 소년의 미래는 주먹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남자는 예전의 에릭이 아닙니다. 에릭의 부서진 그림이죠. 오직 분노만이 그를 일어서게 했고, 수년간의 분노, 그 분노가 스승의 여자를 비쫓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슬픈 여자 앞에서 에릭은 분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작은 새에게 다가가듯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다가가죠. 어떤 말이나 표정이 여자를 놀라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자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끄러운 맨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릭을 외면하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진짜부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멈추지도 않고 따다다다다 말하고 또 말합니다. 여자의 입에서 상투적인 문장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결말까지. 따다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결말? 그게 뭐죠? 다른 사람이 보여준 적 없는 겁니다. 네? 멘트로도 극장에 나갑니다. 극장이 쇼핑센터로 바뀌면서 문을 닫을 때 어머니가 가져오신 천조각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을이 오르고 내리는 걸 수천 번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극장 맨 꼭대기 관람석에 앉으셨어요. 울고 웃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만 가진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극장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줬어요. 내려오는 코미디와 무시무시한 드라마, 아무도 속이질 않으니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최악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물론 더 해로운 연극도 있습니다. 내가 아주 싫어하고 못 견디는 건 그런 연극입니다. 인간 영혼의 깊이 있는 신비를 보여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실상은 쓸데없는 작가만 늘어놓는 연극이요. 신의 얼굴이라도 보여줄 것처럼 굴더니 이 거짓투성이 세상과 똑다른 거짓말만 늘어놓는 연극 말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알아채는 것. 어려서부터 이 분야에서 난 동물적인 후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감입니다. 이 가면을 벗기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죠.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도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냐고 날 데리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키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직감은 스스로의 속임수조차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연극이 아니었다면 난 상상조각 났을 겁니다. 연극은 내가 정상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직업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내 직감을 잠재울 뭔가를 갖게 된 거죠. 매일병 극장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극을 평한다는 건 인생을 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생은 나쁜 연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방시 나쁜 배우들을 봅니다. 나는 연극에서 진실을 기대합니다. 이 연극이 숨겨놓은 진실을 꺼내놓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극이란 무슨 소용이냐고요? 연극마저 세상에 가면을 씌우는 일에 전념한다면 끝장입니다. 그런 연극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왜 나한테 이 모든 얘기를 털어놓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커스는 사람의 감정들을 자극하죠. 의미심장하게 울리는 부소리, 확성기는 연약한 도리사에게 위험이 임박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짜잔! 마지막 순간 고개사는 구출됩니다. 서커스가 그런 식으로 감정을 자극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연극에서 그런다면 증오해야 마땅합니다. 당신이라면 고개사가 산산조각 나는 거 좋아하시겠죠?
불행의 행복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진부한 건 바로 당신입니다, 멜로디야. 고통에는 꽤 숭고한 구석이 있긴 해요. 인정합니다. 그치만 그마다 가치가 있을까요? 난 절대로 세상에 매스꺼운 것들을 퍼뜨리는 변태 예술가들의 군대에 자원하지 않을 겁니다. 절망은 희망보다 더 아름답지도 더 고귀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내가 쓴 그 말로 표현 못할 결말에 어디가 못마땅한 거죠? 여자가 웃는 거요? 애있는 여자가 노래를 찾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노래를 찾아냅니다. 그러다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미소를 지으며 막 기다립니다. 관중의 기림, 쏟아지는 박수 사이에 스카르파, 관중이 왜 기립했는지 아실 겁니다. 당신 결말에 뭘 넣은 건지 나보다 당신 더 잘 알겠지요. 감정은 실컷 자극했지만 감동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감동 없는 감정주의. 당신의 등장인물이 진짜 여자에게 행세하는 것처럼 감정주의는 대단한 감동인 척하며 우쭐거리죠. 당신이 지금 진짜 작가 행세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어요. 난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도 없죠. 기대할 권리도 없고요. 그래요. 당신은 내 기대의 희생자였습니다. 매일 밤 난 극장에서 나와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리에는 소음만 가득합니다. 친구들과 신문도 모두 그 소음을 만드는 데 전념했어요. 혈통에 따른 특권 계급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특권 계급의 가장 한심한 형태인 명성과 돈을 찬양합니다. 문화, 이성, 정신, 이것들 중 모두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 남은 하나조차도 조만간 사라져버릴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소음에 굴복하고 있어요. 오늘날 극장이란 소음을 파는 백화점입니다. 소음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있죠. 이 시대의 공허 앞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연극은 성직자들을 제공합니다. 그따위 모조품들에 비하면 가톨릭 교회가 훨씬 낫죠. 한쪽 끝에서는 관객의 풍요를 떨어뜨리는 쓰레기들을 보여주고 다른 쪽 끝에서는 설교를 넣어놓고 그 끝과 끝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극, 인간과 인간의 신비를 위한 연극은 어디에 있나요? 시끄러운 공허와 조그만 신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연극은 정녕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는 연극 말입니다. 당신의 첫 작품을 기억합니다. 한탄스러운 작품이었죠. 하지만 난 그 안에 있는 보호해주고 지도해줘야 할 다듬어지지 않는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평론에서 난 참 가혹하게 불었죠. 이것저것으로 그 재능을 재고 어떻게 생겨먹은 재능인지 시험해봐야 했으니까. 그 후로 평론을 줄 때마다 당신 시험을 봤습니다. 좀 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야 했으니까. 고통없이 뭘 배울 수 있겠어요. 당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병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다면 쓸 수 없었을 작품들을 썼죠.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듣는 능력. 나는 그 능력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당신 내가 기대한 것들에 다가서기 위해 분투하며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 기대에 부응하려고 부탁하고 성장했다고요? 연극을 너무 많이 보셨어요, 멜로디야. 하긴 누구는 당신처럼 밤마다 연극만 보다 보면 미쳐버리겠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난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 그 누구를 위해서도 연극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평론가를 위해 쓰는 겁니다. 난
당신을 가르쳐왔습니다. 내 평론들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에 대했을 때조차도 당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읽을 수 있을 아무들로 수업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뻗치를 듣는 온갖 속임수,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뇌물들로부터 당신이 거리를 줄 수 있도록 말이죠. 당신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길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어렵지만 가치 있는 길이었어요. 비록 가끔씩 당신이 날 실망시켰지만 매 작품마다 다시 신뢰의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스카르파 모든 걸 기대했어요. 당신 덕분에 난 꿈을 꿨습니다. 항상 더 먼 곳을 바라봤죠. 스카르파의 절필, 최근 몇 년간 이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혹시 마지막 평론에서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스카르파는 지금 쓰고 있어. 새 작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 누구나만큼 당신 작품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지막히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가장 좋은 셔츠를 입고 걸어서 극장으로 갔습니다. 헬리막이 진행되는 동안 난 생각했습니다. 좋아 스카르파! 이번엔 제대로야! 이번에야말로 뭔가 터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도 기립박수를. 뭐 때문에 박수를 쳤는지 아십니까? 관객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박수를 친 겁니다. 못해서 본 것들이 자기들의 거짓말을 지지해줬으니까요. 지금은 워낙 뿌리 깊은 거짓의 시대라 누군가 조금이라도 진실을 무대에 올린다면 사람들은 세상을 불태운 기세로 극장을 뛰쳐나갈 겁니다. 오직 두 종류의 글쓰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호적으로 쓰는가 혹은 적대적으로 쓰는가. 세상에 적대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만이 오래 갈 수 있죠. 하지만 감히 그렇게 쓰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오늘 밤 제1막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당신 그걸 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그런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관객들이 기뻐한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거란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내가 꿈꾸던 게 아니에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내 마지막 불론입니다. 더 이상 불론을 쓸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가 만날 일도 없겠죠.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한테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배신했어요. 당신은 성공을 택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러 가세요. 난 실패했습니다. 내 실패를 축하하러 가세요. 이 동굴에서 나가 조그만 인간들이 조그만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게 다 오해였단 말이군요. 세상을 불태우는 얘기였어. 사람들을 진실의 신 앞에 모아놓고 그들을 변화시켜 세상을 불태우는 얘기였어. 볼로디아, 연극은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연극을 한 사람들조차 변화시키지 않아요.
배우들은 젊어서 지독한 겁쟁이들이고 무대에서 자유를 외치는 연출들은 삶에서 가증한 폭군들이죠.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절대로 그 누구도 바꾸지 않아요. 당신은 바뀌었나요? 스승님? 난 스승을 거부했어요. 스승감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난 멍청이었습니다. 운이 좀 따랐던 멍청이죠. 처음 내 작품을 무대에 올렸을 때 모든 평론이 나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그 평론이 날 두고한 겁니다. 얼마나 증오했는지 몰라요. 모르지야! 매 순간순간 당신을 욕했어요. 아내가 그때는 아내가 있었죠. 아내가 나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자기 면전에서 당신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신 평론을 1000번은 넘게 읽었습니다. 당신이 가했던 공격들 하나하나 내가 답을 찾으면서. 그런데 그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깨진 거울 앞에 늙은 여인이 알몸으로 나온 것은 젊은 스카르파가 더 어렵고 더 딱딱하고 더 유익한 영역을 쓸 수 있으려는 말이다. 하지만 그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까봐 심히 걱정스럽다. 깨진 거울 앞에 선 늙은 여인. 당신만이 그걸 주의 깊게 본 겁니다. 난 깨달았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당신 속으로 모든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당신 그림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작품의 야망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대거든요. 당신이 오직 나만을 위해 쓴 내 귀에 대고 불러주는 수업 같았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한 스승을 얻게 된 겁니다. 당신은 내 유일한 스승이었어요. 내 안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걸, 나조차도 보지 못한 걸 당신은 봤어요. 내가 가야 할 길, 맞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당신을 위해 썼습니다. 당신이 호흡을 가다듬으며 보는 작품을 쓰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여러 번 당신을 찾아와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내 작품들, 당신의 평론을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칭찬만큼 날 기쁘게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칭찬이 없으면 난 당신이 잔인하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당신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고 비표가 부르게 있겠다고 부르짖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그 논리를 이해했죠. 그리고 그걸 내 논리로 만들어 나갔어요. 십 년 전의 평론, 그 평론은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론이 맞았다는 걸 또다시 깨닫게 되자 나 자신이, 나의 성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다 내던지고 싶었죠.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내 모든 힘을 짜내 만든 마지막 모험이었습니다. 모든 걸 바친 작품이었죠. 하지만 작품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고 좌절과 비통을 줬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살던 여자가 몇 달 전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폴로디아한테 가서 당신이 써야 하는 걸 다 불러달라고 하지 그래요? 그날 난 단어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거리를 넘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신을 차리니까 이 지막히더군요. 당신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뒤를 따라 나섰죠. 그날 밤 난 당신을 뒤따라가며 본 것에서 영감으로도 써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매일매일 당신을 뒤따라가서 당신의 행보를 구슬하며 써내려갔어요. 당신이 멈춰섰던 장면들과 당신이 멈춰선 사랑했어요, 스카르파. 심지어 선락은 이방보다 형편없었어요. 방금 했던 말을 극장에서 들었더라면 당신에게 야유를 퍼부었을 겁니다. 차가가 평범하게 집착한 나머지 그 뒤를 쫓아다니다니. 맙소사. 그건 당신답지 않아요. 거짓말 같아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단지 그게 미리 준비해온 얘기인지 떠나는 참에 생각난 건지 모르겠군요.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내 뒤를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몇 달 동안 그랬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을 겁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결말을 봐야 합니다. 그 결말의 찾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나는 당신이 멈춰섰던 장면들과 마주친 사람들을 소재 삼아 기적을 기다리며 써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바로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 말이죠. 내가 수년간 찾아 헤맸던 모든 것이 바로 거기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노래할 줄 알면 살아남을 텐데. 내 곁에서 잠을 자는 그 남자는 팔을 몸에 붙이고 주먹을 쥐어 몸에 딱 붙이고 자요. 뭔가를 건드릴까봐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뭔가가 자기를 건드릴까봐 두려운 걸까요? 내 곁에서 잠을 자는 그 남자는 오랫동안 잠에 들지 못해요. 마침내 잠이 들어서 내 얘기를 들을 수 없게 되면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요. 당신이 잠든 지금 당신의 귀에 대고 말해요. 당신이 잠든 동안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당신이 잠든 지금 도시의 지붕 위를 걷는 여자들이 있어. 돌아갈 걸 대비해서 발자국을 남기면서 그곳으로 가야 해. 여자들을 못 만나면 어쩌지? 두려워. 하지만 매일 밤 여자들은 거기에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어떤 여자들은 몸이 너무 커. 또 어떤 여자들은 너무 말랐어. 구겨진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여자들은 깨끗해. 화장도 하지 않아. 날 보고 어색해하지 않아. 나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줘. 날 기다려줘. 거기서는 아무도 내가 누군지 묻지 않아. 거기서는 모든 여자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한테 내 옷을 달라고 하고 내 옷을 가져가 버려. 하긴 내가 뭘 가진 적이 있었나? 추워. 하지만 당신 옆에서 더 추워. 그 여자들과 걸으면 난 춥지 않아. 발 아래로 당신의 숨소리가 들려. 팔을 벌린 채 걸어가.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어. 어디 있는 건지, 지금 어느 집 지붕 위에 있는지, 우리 집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 도시가 끝나는 마지막 지붕 위에서 늙은 여자들이 옷을 대고 아직 늙지 않은 여자들은 노래를 하지. 노래할 줄 알면 노래를 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노래를 해. 나도 노래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잠에서 깰까봐 겁이 나. 나를 부끄럽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 눈으로 바라볼까 겁이 나. 당신이 눈을 감으면 난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춤을 춰. 당신이 눈을 뜨면 난 손으로 발을 걸어. 당신은 내가 맨발인 걸 싫어하니까. 당신 곁에 서서 이 두 사람이 거울 앞에 비칠 때 끔찍해. 우리가 행복했던 때가 떠올라서 끔찍해. 바람이 부는 밤이면 참 궁금해하긴 해. 내가 추락하면 어딘가로 떨어질 수 있을까? 매일 밤 노래하려고 애를 쓰지만 새들이 울고 하늘빛이 새파래지면 난 돌아가야 해. 내가 남긴 발자국을 찾으려고 뒤돌아가야 해. 여자들은 나한테 나무라고 말해. 난 여자들에게 내 옷을 돌려달라고 부탁해. 내 옷이 죄가 됐더라도 난 돌아가야 해. 발자국 위를 달려서 당신이 깨어나기 전에 돌아가야 해. 눈을 뜬 당신이 당신 옆에 있는 나를 보고 웃어. 그래, 그 순간 날 보며 웃어줘.
언젠간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당신이 눈을 뜰 때 난 여기 없을 거야. 당신이 날 본다면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 거야. 동이 틀 때까지 도시의 지붕 위를 걷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야. 어떤 여자들은 추락한다는 거야. 노래하는 여자들만 무수하다는 걸. 노래할 줄 알면 살아남을 텐데. 당신의 행보를 구슬하듯 써내려왔습니다. 당신이 멈춰섰던 장면들, 당신이 마주친 사람들, 나는 기적을 기다리며 써내려왔죠. 그런데 어느 날 여기서 창문 너머로 당신 옆에 있던 사람을 본 겁니다. 여자였어요. 시선을 내리깔고 당신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여자. 당신이 말을 멈추자 여자가 키스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거부했죠. 그 순간 내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작품을 써서는 안 됐어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작품을 썼어야 했던 겁니다. 당신은 여자의 키스를 거부했고 여자는 거리를 나갔습니다. 난 여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걷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맨발이었어요. 조용히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내 존재를 알아차렸고 말했습니다. 노래가 할 줄 알면 살아남을 텐데.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의 언어로 말하지 못했다고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건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당신은 진실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진실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질 못하는군요. 여성 인물도 가짜다. 여자는 진짜예요. 남자들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여자는 진짜예요. 당신이라고 알아차릴 줄 알았는데요? 그딸이 별말없겠어도 말입니다. 형편없는 관객이다, 형편없는 배우다, 둘 다 잘못은 없는 것 같네요. 장난하지 마세요. 주례가 참 당신은 여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눈을 뜹니다. 하지만 여자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자의 가족, 여자를 아는 사람들, 아무도 여자가 어디 있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저 습관대로 삽니다. 매일 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집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나 힘이 들죠. 볼로디야, 날 속일 생각 말아요. 내 눈에 보입니다. 당신이 결심인 이 두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린 한 남자가 패배를 인정하세요, 볼로디야. 가세요. 내 집에서 나가세요. 뭐 물어볼 건 없어요? 내가 여자를 만졌는지 키스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문을 열어주면 안 됐습니다. 가주세요. 부탁. 정말로 안 궁금해요? 여자가 잠든 모습을 봤는지. 난 당신이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읽고 싶은 뿐입니다. 당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계속 걷습니다. 항상 맨발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나도 당신이 원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 집이 어딘지 알고 있으니 당신도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겠죠. 난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열쇠도 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나한테 주지 않았으니까. 여자가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면 적당한 단어들을 찾는 게 좋을 겁니다.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장면을 수없이 상상해 봤어요. 나는 못합니다. 시작하시죠. 준비됐습니다. 연극에서 잘못되어 보이는 모든 것을 삶에서 제거해버린다면, 연극에서 우리가 경멸하는 모든 것을 삶에서 제거해버린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연극에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삶에는 절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극에는 요구합니다. 진실의 전부를. 오늘 밤 우리가 본 작품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스카르파에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말들이 그를 실망시키지를 않길 바랍니다.
스카르파가 펜을 들고 스스로의 재능을 썩히지 말고 작품을 쓰려고 책상 앞에 앉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카르파는 자기의 눈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 스카르파, 가만히 있어요. 침묵하세요. 모두가 움직일 때에는 멈춰선 사람만이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떠들 때에는 침묵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제대로 보려면 바깥에 머물러야 합니다. 앞서서 가거나 뒤에 머물거나 기대거나 뛰어 넘어야 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보려면 지금 여기 현재의 한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늦어버립니다. 현재의 흐름에서 벗어나 감히 고독과 비난에 맞서세요. 저항하기 위한 눈을 준비하세요.
디자인해주신 디자인 스태프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무대 예뻤죠? 네. 무대를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총괄해주신 무대 감독님 박소영 씨. 그리고 조연출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연습실에서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준 아티스트 이윤영 씨. 그다음에 여기 촬영을 맡아주신 연습실 사진이랑 영상 촬영 맡아주신 차영은 씨. 네, 대본 작업 단계에서부터 저를 많이 저에게 비판과 질책을 주면서 좋은 대본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다잡아준 드라마투르그 르나무 씨. 그리고 사실 영혼의 전화벨 소리 울려주신 우영 쌤이. 기획으로 공연팀의 예산을 총괄해주시고 거기다 조명까지 해주신 저희 대모님 김도현 씨. 그다음에 2달 기간 동안 정말 영혼과 몸을 갈아서 이 빡세고 빡센 100분에서 120분짜리 공연을 준비해온 사랑이 맞이하는 배우 두 분입니다. 성재규, 스카우트하게 성재규, 볼로디아의 권성현입니다. 저는 연출이고요. 연출을 최남주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중간중간 조금씩 들어오시더니 꽤 많이 찾네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들 다 같이 많이 고생했고 2달 동안 정말 다시 한번 말하자면 배우들이 영혼과 몸을 갈아 넣었는데 그런 만큼 관객분들에게 특별한 공연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게 보셨다면은 SNS 등에서 리뷰를 남겨주시면 저희 사연당의 명예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늘 학생용이 그렇듯이 예산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요. 받으실 봉투에 소정의 글을 넣어주시거나 봉투에 있는 계좌번호에 일정 후원을 주신다면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밤에 즐기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